지금 시각이 7시 25분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 정선의 낮 최고 기온이 33.5도까지 올랐습니다. 영월이 33도, 화천이 32.4도를 보였습니다. 영서 지역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장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급 점검, 오늘은 올여름 장마를 전망해보고 피해 방지 대책까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박수진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장마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우 덥습니다. 상황과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 4월 달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해 4월 달을 보면은 예년보다 좀 평년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특보를 보면은 올해 폭염특보가 좀 예년에 비해서 한 20일 정도 좀 빨리 좀 내려졌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기간을 보기에는 아마 금주에 장마가 시작되는 아마 이번 주 말까지는 좀 폭염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기후변화의 일단 원인도 들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열적 고기압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들이 서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폭염의 강도나 그다음에 발생 빈도 이런 것들이 좀 커져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 전설의 북상 소식도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마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오늘부터 제주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장마의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 장마의 영향이 좀 들어갔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우리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 금주 말부터 지금 장마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해온 화면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보이시는 화면이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어떤 대기권들인데요. 지금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대기권들은 우측에 있는 한랭 다습한 기단이 있고 고온 건조한 기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고온 건조한 기단이 이제 북상을 하고 이제 확장을 하면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북태평양 기단의 어떤 확장 속도에 따라서 어떤 장마의 기간이나 좀 강수량이 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은 아마 7월 하순까지는 이제 장마가 이제 올 걸로 내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강수량이나 좀 기간을 봤을 때는 좀 평년보다 좀 약간 높을 것으로는 좀 장기 예보를 하고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부터 중부 지역은 시작이 돼서 7월 하순까지 이어지고 기온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박사님, 올해 봄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예년보다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봄철의 강수량이 이번에 얼마나 됐습니까? 봄철 기간에 좀 평년 강수량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봄철 기간의 평년 강수량을 보면 약 한 210mm 정도가 발생을 해왔습니다. 근데 좀 올해는 평년에 비해서 영동 지역이 한 20% 정도, 그다음에 영서 지역은 30% 정도 적게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봄철 기간에 좀 가뭄이 좀 심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 6월 달에 한 달 동안에 한 50mm 정도의 강수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가뭄에는 좀 해소가 됐지만은 예년 6월 달의 강수량, 평년 강수량 한 120mm와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좀 예년보다 많이 좀 부족한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부터는 이제 강수가 예보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어떤 농작물의 발육이나 그다음에 토양의 수분 조건, 그다음에 어떤 저수지의 저수율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좀 비가 더 많이 와줘야 좀 가뭄에 좀 해갈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만큼 장마가 기다려지는 해가 또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만, 자, 지난 봄의 강수량이 최고 37%나 적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 기후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일단 기후 변화를 약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극한 기후의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좀 강우량의 좀 패턴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간의 전체적인 내리는 강수량에 큰 변화는 없지만은 그 강우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좀 많이 네.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원인을 좀 기후 변화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최근 들어 좀 강수의 패턴을 보면은 그 여름철의 강수 일수나 그다음에 강우 지속 시간 같은 경우 좀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반면에 그 봄철 기간의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올 때 계속 안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네. 한 15% 줄어들면서 좀 봄철 기간에 가뭄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현상이 그 예년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 화면을 약간 좀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 보이시는 그림이 그 기상청의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봄철 강수량의 좀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게 춘천 지역이고 우측에 보이시는 게 원주 지역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어떤 강우량의 좀 트렌드를 보면은 네. 지금 봄철 기간에 강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그 보이시는 이제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건데 가뭄에 대한 좀 우심 지역을 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여기 가뭄 지역에서 보면은 좀 빨간색이 가뭄이 매우 심한 지역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뭄 주의 지역에서 영서 북부 지역과 영동 지역이 그 가뭄 매우 심한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봤을 때 그 봄철 기간의 강수량은 지속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면 장마의 예상 강우량 그리고 태풍에 관련돼서도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예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은 그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보통 1년에 한 25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2개가 만들어졌다가 소멸이 됐고요.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태풍은 1년에 한 3개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네. 아직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고요. 그래서 한 6월부터는 이제 그 태풍의 어떤 영향기에 들어가서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까지 이제 태풍 영향을 받는데 보통 한 7월 달하고 9월 달 사이에 네. 좀 태풍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태풍은 그 적도 부근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태풍의 에너지원이 이제 수증기입니다. 이 수증기가 해수면의 온도가 어떻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태풍의 발생 빈도나 그다음에 강도 측면, 그다음에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마의 예상 강수량은 뭐 600에서 700mm, 700mm 더 후반까지 온다. 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예상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저희가 그 예보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네. 단기 예보가 있고 중기 예보가 있고 장기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2일까지는 이제 단기 예보라고 하는데 중기 예보가 넘어가는 걸 이제 장기 예보인데 이 장기 예보가 넘어가면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네. 이유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슈퍼컴을 이용해서 대류 활동을 좀 읽는다 해도 이 지형적인 여건이나 좀 특성들에 의해서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형을 보면은 서측에서 동측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고 네. 그다음에 동측과 남측은 지형이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구름의 형태는 서측하고 동쪽으로 구름이 길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구름의 형태와 그다음에 이런 지역적 요건들이 좀 한몫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아마 일주일 정도가 넘어가면은 어떤 이 신뢰성이 한 50% 정도 이하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 영동 남부 지역에 올해 봄철에 큰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릉부터 울진까지 참 피해가 컸는데 이 지역에 있어서는 이 대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올해 그 영동 지역과 양구 지역에 좀 큰 산불이 발생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내륙에도 있었죠.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표층의 낙엽이 손실하게 됩니다. 그 표층의 낙엽이 손실하게 되면은 그 표고층의 어떤 강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그 토지의 지지력이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은 강우에도 산사태나 좀 토성류 이런 좀 피해가 좀 입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산불이 발생한 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좀 우선 점검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사방댐의 준설을 통해서 그 저사량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 유역 내 그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토양에 어떤 쌓인 재나 그다음에 산불의 그 탄 목재들이 집중호우에
하천에 유입될 수가 있으므로 어떤 그 오탑 방지망을 좀 설치를 해서 네. 좀 어떤 그 수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생활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좀 그 산불 피해를 입은 어떤 그 고사목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제거를 통해서 네. 좀 이체 피해를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진 박사님 오늘도 꼼꼼한 말씀 큰 도움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